皆さんこんにちは. JPT M1 실전 대비 전략 2026년 M1 합격 달성을 위한 솔루션 특강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나카가 쇼다입니다. 자, 여러분 2026년에 JPT M1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클릭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5년에 기출 천평, 그리고 2026년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그리고 파트별로 어떤 출제 경향이 보이는지 핵심적인 분석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 JPT M1 합격을 위한 로드맵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25년의 기출 분석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2025년에는 기출의 회기, 그리고 기본기의 역습이라고 하는 게 기출 분석으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는 여행을 바라는 공부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진짜 실력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7월 시험에서는 기초의 반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 M1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M1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N2나 N3 수준의 기초 어휘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어떻게 읽죠? 요가라고 읽죠. 여가라는 뜻이고 이거는 사막이라는 뜻이죠. 이런 기초적인 단어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도 단어에만 치중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까다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기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나온 거가 많았습니다. 유의어라든지 혹은 문법 문제라든지 변형 없이 그대로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체감 난이도는 사실 높았는데 기출을 토대로 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 합격 키포인트로서는 범위가 넓은데 광범위하게 어휘력 키워주시고 N1이니까 N1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N2, N2나 N3에 있는 기초적인 어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출 데이터 분석, 기출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음에도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바로 파트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25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26년도 이후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파트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언어 지식인데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건데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가 어휘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문제 5번부터 7번까지가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1번은 한자 읽기 문제인데요.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업로드한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따로 이거에 대한 해설은 하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시고 작년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자 읽기 문제는 이렇게 밑줄이 있고요. 이 밑줄침 부분, 이 한자의 읽기를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다사이라고 읽고 다채롭다라는 뜻인데요. 다사이라고 읽으니까 1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따로 이렇게 문맥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앞뒤 부분을 안 보셔도 되고 이 부분을 보시고 다사이라고 읽는다 아시면 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JPT 문제가 이런 시간 배분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뭔가 빡세게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도 예전에는 말씀드렸었지만 요즘은 좀 뒤에 가면 갈수록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한자 읽기 같은 거는 좀 무난하게 패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이렇게 간조 튼튼하다, 튼튼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나형용사로 쓰이죠. 간조 튼튼함. 그리고 간바시, 자, 이것도
훈독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그렇죠? 뭔가 음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훈으로는 어떻게 읽지 싶은 것들이 있죠. 동사, 형용사 특히 주의를 해주시고 간바시라고 읽어요. 읽기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의미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은데 향기롭다라는 뜻도 있고 이 바람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뜻으로도 간바시에 써야 되고 두 번째 뜻으로도 어떻게 쓰이는지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간바시 같은 경우에는 간바시크 나이 이렇게 나이형으로도 많이 쓰여요. 간바시크 나이. 예를 들어서 세세기가 간바시크 나이 성적이 바람직하지 않다. 즉 성적이 저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간바시크 나이라고도 자주 쓰인다. 자, 히소무. 자, 이거는 잠재하다, 숨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거는 히소무 말고도 읽기가 따로 있었죠. 엔트까지에서는 아마 모그르라고 르가 있고 모그르라고 있는 거를 아마 아실 텐데 모그르라고 하면 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읽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출제되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타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독으로는 루이라고 하죠. 루이. 근데 훈독으로는 타그이라고 해요. 뭐 유래라든지 종류라는 뜻이죠. 자, 겐예츠, 검열, 스고, 승고. 자, 이런 스고 같은 건 사실 그쵸? 한국어로도 자주 뭔가 접하기가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런 것들도 앵원에서는 꾸준히 나온다. 사바크, 이것도 크 오크리가나 있고 사바크, 훈독을 읽으면 사바크라고 읽고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이고 교추, 자 이렇게 요음이 들어가고 자음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공부를 하실 때 꼭 암기를 해주시고 뭐 훈준이라고 있는데 이 한국어에 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훈준 이렇게 이음 받침 있죠? 이음 받침이 있는 애들은 자음 되기 쉬우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문제 2번의 문맥 구성인데요.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문맥을 보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얘는 쓰이큐입니다. 추궁함이라는 뜻인데 책임 같은 것을 추궁하다라고 할 때는 쓰이큐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 이거는 문맥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25년도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강 일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교육의 일환,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세하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셔야 되는 단어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더 같은 거 봐주세요. 리드라고 하면 사실 리드주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리드인지 모르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로는 약간 앞서간다, 선도한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역을 해서 이 리드라고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선도한다, 1점을 리드한다, 앞서간다 이렇게 예문이랑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테르, 할당하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어는 희한하게 훈으로 읽죠. 마리아테르. 슈도, 이것도 주도라고만 보면은 뭐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뭔가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 라는 뜻으로 슈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히토마즈, 일단 우선이고, 자 이런 부사 같은 것도 잘 봐주시면 좋겠고, 으스으스, 으스이라고 하면은 연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으스 같이 써서 어렴풋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무샥샤, 자 오노마토페죠. 이성어 이때어인데요. 짜증남, 언짢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짜증남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라이라가 나와야 되는데 이라이라. 유의어 문제에서도 뭔가 출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단어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JLPT, M1 기출에서 자주 나온다, 반복해서 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무샥샤라든지 이라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사키라고 하면 손끝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겠지만 손재주라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대사키가 귀여우다, 손재주가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바로 유의표현
아까 제가 유효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이랑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찾으면 되는데, 대개수를 제휴하다라고 하는 거는 오타가이協力する, 서로 협력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2번을 고르면 되는데, 자, 문제 3번은 25년도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고초라고 하면 과장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오오게사라고 많이 하죠. 오오게사. 근데 조금 더 딱딱하게 말한다면, 한자어로 말한다면 고초라고 말합니다. 자, 히소카니라고 하는 거는 고소리, 자, 의미라고 있지만 고소리라고 하면 몰래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우로타에르, 당황하다라고 하는데, 아와테르, 자, 엔투까지는 아와테르를 자주 보셨을 텐데, 우로타에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아시면 좋겠고요. 도우멘, 당분간이라고 하는 건데, 시바라크, 착슈, 착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뭐 하지메르처럼 말할 수 있고요. 히야카스, 자, 이거는 어때요? 넨자가 쓰였는데 이렇게 흔으로 히야카스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히야카스라고 하면 놀리다, 가라가우랑 같은 뜻입니다. 자, 케우, 희귀함, 드문이라고 나왔는데, 뭐 후시기, 이상함, 의아함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고토고토쿠라고 하면 전부라는 뜻이에요. 스베테. 그 다음에 스베테, 가타파시카라, 이런 가타파시카라 같은 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사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 4번은 연법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같이 아셔야 됩니다. 도라이라고 나왔는데, 도라이라고 하면 때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新しい時代の 도라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25년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응요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이죠. 작은 등을 운용한다. 여기서는 정말 예문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아셔야 됩니다. 느끼우치, 자, 느끼우치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 보이는 그런 표현인데, 불시라는 뜻이에요. 불시. 예고 없이 검사를 한다. 뭐 이런 거를 불시라고 하죠. 불시 검사, 느끼우치検査. 불시로 실시하는 시험, 느끼우치 테스트.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메마그르시라고 하면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만큼 뭔가 눈이랑 연관이 있겠죠. 눈이 핑핑 돈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뜻이에요. 호도토이라고 하면 이거는 토이가 있으니까 뭔가 거리랑 연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이 거리가 역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다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서 거리가 멀다 등 좀 추상적인 내용으로 말할 때 호도토이를 씁니다. 마로야카다는 맛의 평가에 많이 쓰는데요. 마로야카, 사실 산표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로야카 카레처럼 이렇게 카레 이름으로, 메뉴 이름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약간 순하다라든지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스카이코나스는 잘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문법 문제인데요. 문법 형식 판단입니다. 자, 카레와 해안이 하이를 베ッドに 倒れ込んで寝てしまった. 자, 이렇게 보시고 이 문맥에 맞게 문법적으로 맞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 하야이까를 골라야 됩니다.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죠. 선생님, 근데 하자마자라고 하면 이번에 도탄도 하자마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타가 앞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속까지 같이 외우시고 그거에 맞게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장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고 맞는 것을 고르면 되고요. 그래 문법의 경우에는 이 문맥에 맞게 넣는데, 여기서도 문법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나이나이 테호시 라든지 나이나이 테미르라든지 혹은 나이나이요 또 오모라든지 잘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자, 25년도 문법 파트의 출제 경향, 이렇게 포인트별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자, 접속 형태 암기는 끝났다. 선생님 아까 접속 암기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을 읽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접속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이제 깔리고요. 문맥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요. 나이나니 나시니와, 이거는 당연히 명사가 앞에 들어야 되는데, 뒤에 부정적인 결과라든지 혹은 불가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와야 돼요.
약간 X, 뭐 마이너스 뭐 이런 내용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의 협력 없이는 아나타노協力なしには이 뒤에 뭐가 나와요? 성공할 수 없었다. 成功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이렇게 부정하는 내용 있죠. 불가능.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맥상 맞는 것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이나니 크라이나라. 차라리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걸릴 바에는 자, 여기에 크라이나라 쓰면 되는데 こんなに時間がかかるくらいなら 택시를 타겠다. 이건 차라리 이걸 선택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시죠? 택시에 노르. 자, 나이나이 테마대 혹은 테마대와라고 하는 거는 7월 달에 나왔었는데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정적인 문맥이에요. 이것도 마이너스적인 문맥에서 사용된다. 싫은 일을 참아가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 않다. 嫌な仕事を我慢してまで、お金を稼ぎたくない 이런 식으로 뒤에는 부정적인 문맥이 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는 거는 사실 이미 전제 조건으로 깔렸다. 나시니아 명사, 크라이나나 명사, 그다음 명사나 혹은 동사의 기본형, 테마대화는 태형 이런 식으로 접속이 어떤 게 앞에 온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뭐 이런 불가능이나 부정적인 결과 라든지 강한 의지가 온다 라든지 마이너스 내용이 뒤에 온다 라든지 이런 문맥상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 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법 표현의 주의라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나 글의 문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이나니 나가라 뭐 라고 하면 뭐뭐 하면서도 아마 해석을 아마 아실 거예요. M원을 준비하시는 정도라면 뭐뭐 하면서도 아실 텐데 역접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냥 동시에 A 하면서 B를 한다 라고도 쓰이지만 이 M원에 나오는 특히나 글의 문법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역접의 뉘앙스까지 아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뉘앙스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 부사에 시달리면서도 경기에서 이겼다. 이건 부사했다라고 하면은 경기에서 질 수 있잖아요. 질 수 있는데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약간 반전이 있죠. 그래서 역적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개가 어시나가라 뭐 경기대와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나이나니 모노오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아쉬움. 그 다음에 후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일찍 출발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하야크 출발したら よかったもの 이런 식으로 후회의 뉘앙스가 있다. 니 가기때 뭐뭐에 한해서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해석만 아시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 일이 터진다 라고 하는 약간 불평, 안 좋은 것이 일어났다 라고 할 때 이 가기때를 씁니다. 바쁠 때 한해서 이소가시 도끼니 가기때 일이 생긴다. 뭐 어떤 사건이 터진다. 이런 문맥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마이라고 하는 것도 엔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이것도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부정하고 부정하는 의지나 추측입니다.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 이것도 보통의 부정의 의지가 아니라 강하게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니도또 오사케を飲むま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접속 표현이나 뭐 접속 표현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도 포함입니다. 문말 표현도 잘 익혀두자. 이것도 글의 문법에 대비가 되겠죠. 나이나니 노 데스 라든지 혹은 노 대신에 를 써도 돼요. 회화에서는 를 씁니다. 그리고 글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에세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회화체 표현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나이나이 데스, 나이나이 노 데스 같은 거 쓰이면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라든지 뭐 어떤 이유, 어떤 배경에 있는 그런 부연 설명 같은 거를 말할 때 이 노 데스를 씁니다. 強い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いるのです.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든지 문맥에 따라서는 뭐뭐 하거든요.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そこで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틀리기 쉬운 거 M1이시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A そこで B라고 하면 A 그래서 B인데 そして는 어때요? そして A そして B 이렇게 하면은 A 그리고 B예요. A 그리고 B 이렇게 순접이 되는 거죠.
소코데라고 하면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요. 근데 소시대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하게 생긴 것들, 소레니는 어때요? 소레니 A, 소레니 B. 이거는 게다가입니다. 추가를 할 때 말하는 접속사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치나미니는 덧붙여서 말하면 참고로라는 뜻이고요. 이런 것들도 N1에서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독해인데요. 독해는 문제 8번부터 13번까지 있고요. 자세하게 제가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문제 8번부터 10번의 경우에는 내용 이해입니다. 사실 내용 이해, 단문, 준문, 잔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읽으시고 단문 같은 경우에 하나씩 나오는데요. 준문, 잔문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런 히시자노 칸가에니 아우노와 도레까 저자의 생각, 피해자의 생각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밑줄이 있고 이 밑줄은 무엇인지라든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글의 내용, 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이해라는 타이틀인데 A랑 B 여기는 지금 예시이기 때문에 짧게 제가 가져와 봤지만 A랑 B의 문장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A, B 각각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이런 선지가 나오거나 A, B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A랑 B는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12번은 주장이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나왔던 내용이해 있죠. 내용이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8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 내용이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저자의 주장, 저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 결론을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든지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뭐 주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앞부분 맨 앞에 오거나 혹은 대부분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결론 부분을 잘 읽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이는 문제 10번이랑 12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번은 정보 검색인데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페이지가 있고 그 페이지에는 약간 알림문이라든지 혹은 안내문 같은 게 나오고 그거를 보면서 뭐 얼마인지 지금 얼마엔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뭐 요금은 얼마인지 계산을 한다라든지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1, 2, 3, 4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오고요.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 안내문을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만 캐치를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25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별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지문 테마 있죠. 테마. 역시나 골고루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연도에 나왔던 거를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인문적인 인문사회라고 하면 문과 계열이죠. 문과 계열의 문제로서는 뭐 이런 뭐 심리, 자기개발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자기 인식이나 뭐 기억이나 감정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자연과학이나 혹은 뭐 진화, 생물이죠. 네, 생물학적인 그런 본능이라든지 진화, 공생, 환경 문제 자주 나오죠. 비즈니스나 사회, 기술 이런 것도 JLPT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데 현대사회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사회 문제 같은 거나 혹은 직업이나 리더십 같은 약간 비즈니스, 자기계발이랑 연관이 있는 것들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추상적인 인문학 지문보다는 이런 AI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환경, 그 다음에 자기계발이랑 연관이 있는 그런 리더십 같은 이런 시사 소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오래된 교재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좀 되도록 최신 교재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출문제 뭐 테마 플러스 이런 최신 테마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뭐 저희 교재 이번에 제대로 합격 시리즈로 공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N1 수준의 한자 어휘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같은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마다 약간 이런 이 단어
이 단어까지 나오냐? 라고 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는 걸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함정 선택지에 주의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트렌드로서는 이런 것입니다. 지문 자체 해석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정답 선택지에서 미묘한 그런 뉘앙스 차이로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함정이 많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초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더 뭔가 많아진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략으로는 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으로 느낌으로 푸시면 안 돼요. 지문 속에 명시된 그런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근거 찾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JLPT 독해도 조금 더 뭔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답을 소거한다. 지금 선택지가 1, 2, 3, 4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하나 찾자라기보다도 이 승의 X 있죠? X 세 개를 찾아내자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밀 독해, 정말 정밀하게 독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인트 세 번째는 자,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시간 배분 있죠? 시간 배분. 시간 배분도 같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트렌드는 문제 13번 마지막에 나오는 전목 검색 이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 것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소모가 크다라든지 혹은 여기는 제가 안 썼지만 독해 문제의 지문이 테마가 다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는 나는 잘 읽을 수 있는데 이런 테마는 사실 약하다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한 테마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도 좀 시간 배분, 연습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금 계산, 뭐 할인율이라든지 배선율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트레이닝, 시간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잔문 독해 있죠? 문제 10번이랑 12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길기 때문에 이런 지문의 아래쪽에 뭐 피해자의 결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한다라든지 좀 시간을 배분할 때 어떤 부분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청해인데요. 청해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드리면 과제 이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뭐 다음으로 해야 할 과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가 문제지에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들으실 때는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라고 하는 거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이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만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지문이 이 선택지가 문제지에 인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보시고 카라 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에 있는 선택지 심지어 이 JLPT에서는 이 포인트 이해 파트에서는 선택지를 미리 보시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키워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들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랑 문제 2번의 이 청해 파트, 출제 경향 분석을 해볼 건데요. 포인트로서는 이 반전 표현 뒤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최종 결정 사항에 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월에는 달력을 활용한 그런 일정 예약이라든지 회의 시간 결정 같은 실무적인 그런 과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혹은 최종 결정 사항을 캐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든지 마즈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선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가 미리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전에 키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그런 연습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 3번 이후에는 문제 3번은 개요 이해라고 해서 이 스크립트의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캐치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男の人の話のテーマ
주제는 무엇입니까? 테마なんですか?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부분만 듣고 이 부분만 듣고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듣고 지금 어떤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라고 하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4번의 즉시 응답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에 맞는 응답으로 어떤 것이 고를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5번은 통합 이해인데요. 여기서는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이잖아요. 집중력을 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또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보통 女の人は뭐 어떤 걸 골랐고 男の人は 어떤 걸 골랐고 이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번부터 5번까지의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포인트로서는 문제 4번이 있죠. 즉시 응답.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즉시 응답에서는 어휘력이나 혹은 그 어휘라기보다도 그 언어 지식에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언어 지식에서 요구되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토마다 하나로 문지다 라고 하는데 마토메르라고 하는 거는 전이되다 혹은 마토메르라고 하면 정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 회화에서는 하나로 문지다처럼 말할 수 있고요. 마토마다金額처럼 하면은 어느 정도 큰 금액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실제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학의 가격 인상, 그즈그즈, 우물쭈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오노마토페 같은 것도 잘 체크를 하시고, 나라대화, 이거는 문법 파트에서도 자주 나올 것 같은데 뭐뭐만에 뭐뭐 다음 뭐뭐답게 라는 뜻이고요. 혼지추, 뭐 교주라고 해도 되지만 혼지추라고 하면 조금 더 딱딱한 뉘앙스가 되겠죠. 아테니 나라나이, 믿을 게 못되다 라는 뜻인데요. 못된다 라는 뜻인데요. 아테니 나라나이 같은 관용구, 태어누크도 관용구가 되죠. 이런 신체 부위 사용한 관용구, 엔트까지도 자주 나왔지만英원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뭐 대충 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라스,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다 떨어뜨리다, 다 떨어진 상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꼬니, 전혀라고 하는 거고요. 뭐 부정문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요. 이비키, 코골이, 이런 생활 단어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안 썼는데 문제 3번의 개요 이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메모를 하셨다가 그걸 힌트를 해가지고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25년도에는 안 나왔던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셔서 연습을 했다라고 하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빠르게 저희 같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합격 로드맵으로 제가 공부를 하실 때 좀 팁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N1에서는 기출 단어 있죠. 뭐 어떤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플러스 N2에서의 필수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거를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 공부를 하실 때 또 자주 질문을 받는데 단어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루에 50개씩 암기한다라기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문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문, 어떻게 쓰이는지 라고 하는 걸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 10개를 뭐 읽는다 라든지 혹은 쓴다, 쓰기라고 하는 건 약간 일기장처럼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그런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0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이 있잖아요. 첫 번째 시간이 특히나 길어요. 110분, 거의 2시간이죠. 2시간. 그리고 청해까지 하면은 거의 3시간 가량의 그런 시험이 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모의고사 최소 3회 실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마지막에는 집중력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훈련한다 라는 뜻으로도 3회분 있죠. 3회분. 딱 제가 작년에 썼던 교재가 3회분이 있어요. 3회분. 딱 3회분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3회분 꼭 해주시고요.
늦어도 만약에 7월 달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시면 5월 달에는 3회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12월 달에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늦어도 10월 달에는 이 최소 3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복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3회를 풀었어요. 풀면 틀린 부분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습 안 하시면은 틀린 문제 또 나왔을 때 또 틀려요. 특히나 이런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가 기출문제 토대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7월달, 12월달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문제 또 시험날에 틀리시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 꼭 해주시고요. 특히나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정답 선택지 그리고 실수로 골라버린 선택지 있잖아요. 잘 해석이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단어 같은 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총회는 매일 30분씩 유지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때 총회라고 하는 거는 굳이 JLPT의 총회 문제가 아니더라도 노래 들어도 돼요. 노래 같은 거 들으셔도 되고 애니 같은 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어려우시면은 노래 3개? 노래 3개만 해도 일본 노래는 J-팝은 좀 기니까 한 10분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 3개를 맨날 듣는다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총회 능력도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